네, 요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엽죠? 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개한테 물리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려 10,000명이 넘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위험천만한 개물림 사고 그 실태를 현장 박치기에서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에 따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최근에 개가 2,000 사람을 건이 무는 사고가 넘는다고 잇따라 하는데 발생하면서 대책은 우려의 뭘까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피해자 만나서 상황 들어봤습니다. 뒤에서 개가 목덜미를 어이구. 처음에 물었어요. 어이구. 물리고 이제 친구가 먼저 떼냈죠. 그러고서 기억이 끊겨 어디를 물는지도 그때는 잘 몰랐고 이게 이제 개한테 물린 직후의 사진입니다. 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과 어깨, 머리와 등까지 물려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처만 봐도 당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갔으면 이제 동맥 지나가는 자리니까 목숨이 위험했죠. 제가 만약에 그때 뒤를 돌아봤거나 이랬으면 이제 옆쪽에 물려서 이게 큰일 날 뻔했던 거고. 가해견은 멜러뮤트로 대형견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개장이거든요. 살려고 이제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겠죠. 이 개예요? 네. 간신히 개집으로 도망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이 씨.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과 약, 요거는 이제 이걸 먹어도 진정이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필요시약이라고.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꾸 중간중간 이제 비슷한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아, 그럼 거의 불면증처럼. 잠도 못 자고 이제 심장도 계속 빨리 뛰고.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견주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래 그 개가 좀 공격성이 있는 개였나 아니면? 취재를 하실 거면 개가 어떤 종인지 아시잖아요. 말하는 사람한테 보는 몸무게가 60kg에 육박하는 멜러뮤트는 사람과 사교성이 좋고 비교적 온순하기 때문에 썰매개로 많이 활용됩니다. 네. 어떠한 개라도 공격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개는 소형견이니까 안 물 거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리트리버, 라브라도나 골든 리트리버들은 굉장히 순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이라든지 예절 교육을 잘 시켜놓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전 같은 개에게 물렸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분께서 강아지 이제 빗질을 한다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 나갔죠.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든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형견의 공격에 김 씨는 팔과 어깨 부분을 크게 물렸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 정 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 물림 사고로 하던 일까지 그만뒀다는 피해자. 수의 간호사로 일했던 김 씨는 사고 트라우마로 더 이상 개를 돌볼 수 없게 보기만 해도 됐습니다. 무섭고 일하는데 이제 조금 방해가 되니까 손 떠는 것도 그래서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개를 좋아했고 전혀 경계심이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생각이 사는 달라졌습니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목줄과 이제 입마개를 필수로 하시면은 그래도 물리는 게 더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실제로 매년 약 2,000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약 6명꼴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5종에 한해서만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견주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혀내놓고 옆에 지나가려면 섬뜩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줄이 늘어지지 않게 바짝 주인한테 붙어서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다녀야지. 무는 개들은 주인이 알 텐데 내가 키우던 개가 뭐 이렇게 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무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강아지를 안 데리고 있을 때도 너무 길이가 길어버리면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2m 이내로는. 농식품부는 최근 이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견 같은 경우 1.2m 니드줄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중대형견 이상 되는 것들은 2m 니드줄 안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보호자나 우리 반려견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입마개 착용이나 목줄 제한으로 개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평소에 반려견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개들은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꼈을 때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개들이 어렸을 때 사회화 교육만 잘 시켜도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육이 잘 된 맹견도 있죠. 맹견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 교육을 잘 시켜줬을 때 사람들과 사회화 과정을 잘 걸쳐진 것들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 상당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시켜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견주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개와 사람이 공존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남현정 아나운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개의 종류가 한정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맹견 5종에 한해서만 이제 의무화돼 있는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들 맹견에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나운 소형견 그리고 대형견에까지도 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